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일단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후장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후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시장이 지난주에 좋았죠. 시장의 예상보다 시장이 좀 더 좋은 모습을 지난주에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좀 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 아니면 좀 쉬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는 이 FOMC와 CPI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 2600선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2600선 중반까지 올려놨었던 이 주가가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죠. 좀 빨리 오르는 부분이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오늘 상승해서 정고점 부근을 향해서 가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고점이 2600선이 좀 안 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정고점을 특별한 저항 없이 굉장히 강하고 좀 손쉽게 어떻게 보면은 좀 편안하게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번 주에는 그럼 쉬어가야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예상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뭐 물론 코스피 지수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장의 예상보다는 그래도 좀 강한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강하게 이 양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아마도 오래간만에 다시 한 거래대금이 10조 원 넘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 거래대금까지 좀 실리면서 상승하는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의 예상보다 좀 더 강한 이 상승에 대한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우선 미국 시장이 좋았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확실히 좀 줄어들었죠. 뉴욕 연은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기존의 4.4%에서 4.1%로 발표한 데 힘입어서 미국에서 나스닥 중심으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왜 상승을 시켰느냐를 살펴보면 FOMC에서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을 상당히 좀 높였다. 사실은 뭐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FOMC에서 금리 인하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올 걸로,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다라는 이런 코멘트들이 미국 시장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한 1, 2주 정도 금리 다시 인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최근에 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물론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만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희석시키는 결과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1번으로는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빅테크 기업들, 기술주들이 좋으면서 나스닥이 좀 더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 상승에 대한 모습이 국내 시장으로 그대로 좀 넘어오는 모습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좀 좋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뭐 소폭의 조정이 나오거나 좀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늘 내일 FOMC 있고요. 이제 CPI 발표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라면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도 있는데,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좀 좋았다는 부분, 그리고 반도체가 좋았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은 좀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우려감이 환율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5원 20전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1273원 10전이거든요. 이 환율이 1%가 넘게 하락하는, 그러니까 원화가 다시 강세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환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환율, 원화가 강세가 되는 이런 수혜주들도 오늘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금리 우려감 줄어들었고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좋았고 환율, 원화 강세된다. 외국인 수급에도 좀 더 우호적이다. 이 부분이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기관 매수도 들어오는데 전기전자, 특히 반도체로 집중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다 양매수를 하는 모습도 좋은데 특히나도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인 이 반도체, 전기전자 섹터의 반도체를 강하게 사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 1.4% 올라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4%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외국인이 순매수가 2,373억이거든요. 외국인이 코스피 순매수 금액이 676억인데 반도체 쪽으로 2,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섹터 팔더라도 반도체는 포기할 수 없다. 그래도 반도체는 좋다라는 외국인의 이런 시각이 오늘 수급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의 매수도 비슷합니다. 기관이 1940억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전기전자 쪽 1600억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시장을 좀 강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번 주에 좀 조정이 나오거나 쉬어가도 어색하지 않고 조금 더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기관 매수를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개인들을 통해서 차익 실현 매물, 특히 반도체에서 차익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운수 창고 쪽, 항공주들 쪽으로도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환율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3.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이 2%, 대형 항공사뿐만이 아니라 LCC, 대표적으로 진에어가 5.64%, 티웨이가 7.71% 상승하고 있거든요. 반도체의 매수 금액은 가장 많이 집중이 되고 있지만 상승률로는 이 LCC 쪽 특히나도 항공주들이 굉장히 오늘 주목을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시장의 예상보다 좀 더 좋지만 FOMC의 결과 그리고 CPI의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은 좀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좋다라는 데에 상당히 좀 안도하시기보다는 그래도 경계시면 내일까지는 좀 늦추지 마시고 조금은 경계하시면서 보수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이벤트도 앞서 있지만 매물대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50선부터는 매물이 좀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굉장히 빨리 하기에 쉽지가 않죠. 매물이 많다는 얘기는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야지 이 매물을 받아가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강하게 사자니 좀 빨리 그리고 좀 많이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시장을 전체적으로 많이 끌어올리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는 점 좀 염두를 해 두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훈풍이 우리 시장에 그대로 맞닿은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FOMC와 또 CPI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도 우리 시장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도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쌍끌이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지수는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우리 시장에서 급락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뷰노부터 보겠습니다. 의료 AI와 관련해서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7%가 넘게 빠지면서 지금 시간에는 28,100원, 1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영을 보겠습니다. 지난 1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던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6% 넘게 빠지면서 8,16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YTN 보겠습니다. 종합 뉴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5%가 넘게 빠지면서 6,81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려시멘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장성 공장의 생산이 중단됐다는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5%가 넘게 빠지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는 2,495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험 관련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 5%가 넘게 빠지면서요. 3,335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공개 매수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하지만 미래에셋그룹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생명보험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면 순자본 비율이 감소할 우려감 때문입니다. 이 종목 저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사실 이 미래에셋생명이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크죠. 네, 시가총액이 5,900억,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 미래에셋 그룹 내의 종목이다라는 점. 그러면 당연히 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미래에셋 그룹 안에서 순환 출자 비슷하게 사실 순환 출자라는 표현은 좀 다르지만 순환적으로 이 모회사 자회사 이런 식으로 미래에셋 금융 그룹들이 이어져 있는 그런 구조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 미래에셋 생명 같은 경우도 미래에셋 증권이 최대 주주이긴 하지만 미래에셋 증권이 22%, 미래에셋 캐피탈이 약 15.6% 정도,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9% 좀 넘고 미래에셋 컨설팅이 2.76% 정도로 미래에셋 그룹 내에서 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 이 연합뉴스에서 기사가 났었죠. 이 미래에셋 생명이 이 공개 매수에 대해서 공개 매수를 하고 그러면서 상장 폐지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뭐 이런 보도가 좀 나오면서 공개 매수를 좀 추진을 할 것이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이게 이전에 놓고 보면 뭐 오렌지 생명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에셋 그 메리츠 금융그룹 쪽에서도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미래에셋 생명도 공개 매수를 통해서 완전 자회사로 좀 만들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보도가 좀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이 6월 8일 날 장중에 주가가 좀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고가 거의 상한가를 터치를 하면서 28% 이상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뭐 종가 같은 경우는 6%대로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장중에 상장 폐지에 대한 이런 이 가능성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상장 폐지다 그러면은 안 좋은 이유로 상장 폐지가 된다 그러면 주가가 확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안 좋은 이유는 아니었죠. 메리츠 화재를 놓고 보면 지난해 메리츠 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 후에 지난 2월 이제 상장 폐지가 됐는데, 완전 자회사에 편입이 되려면 지분을 좀 더 사야 되죠. 이 미래에셋 생명 같은 경우도 좀 전에 제가 지분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분들 다 합치면 45%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한 5% 이상만 사면 이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분을 추가적으로 더 살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주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모습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6월 8일 날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은 이익단을 놓고 본다라면은 금리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수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은 조금씩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그러면 주가가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익단보다는 배당에 조금 더 큰 매력도가 있죠. 미래에셋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2%대 중반의 배당 수익률이 있습니다. 이 작년 재작년 놓고 보면 2.5%, 2.6% 정도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배당만 놓고 보면 매출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이슈가 될 가능성, 크게 악재로 주어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그러면 주가가 올랐던 이유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배당 매력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미래에셋 그룹의 지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에셋 생명은 배당 매력이 남아있고 또 미래에셋 그룹의 지분 확대 기대감도 감돌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당 매력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셋 그룹으로 지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좀 하락하고는 있지만 이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 당분간에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우선 버티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버티시는 전략 우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손절 가격은 3,000원. 사실은 3,000원이 21선보다 살짝 아래입니다. 3,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3,750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에셋생명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는 전략을 취해 보시고요. 매수는 지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목표 주가는 3,750원, 손절 라인은 3,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구조해 보겠습니다. 지난 1일에 상장을 했던 진영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일반 청약에서 4조의 청약 증거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최근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장 초기에 이렇게 변동성이 불가피하던데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신규 상장 종목이 이 시간에 사실 나오는 경우들이 꽤 되죠. 신규 상장 종목마다 제가 사실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상장 초반에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상장 첫날은 두 가지의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한 가지는 회사의 가치가 굉장히 좋다라 그러면 저희들이 흔히 따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기존 공모가 대비해서 더블, 2배의 주가를 기록을 하고 여기서 상한가를 기록을 한다. 그러면 기본 공모 주가가 10,000원이다. 그러면 따상이면은 26,000원. 그러니까 2.6배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종목들, 경쟁률이 높았던 종목,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종목들은 이런 따상을 기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종목도 비슷한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종목이면 따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첫날은 또 다른 변수. 이 호재로서는 좋은 종목이면 따상까지 갈 수 있다는데 그런데 첫날은 매물이 대부분 10중 8구 매물이 많이 나오죠. 진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날 따상을 터치한 이후에 매물이 계속적으로 쏟아지면서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13%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 고점은 1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종가는 18,680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컸죠. 대부분의 신규 상장 종목은 뭐 하루 혹은 길면 한 일주일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매물 소화 과정을 한 4일 정도 거친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은 매물 소화한 이후에 제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진영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면에서는 호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매출액 한 500억대 정도에서 많으면 600억대 정도의 매출, 영업이익도 60억에서 70억 원대를 계속적으로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기관의 매물 소화는 상당히 많이 소화가 됐다라는 점 주목을 해보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영은 상장한 첫날에 따상을 터치한 이후에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기관의 매물이 좀 소화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제가 기관 매물 상당히 많이 소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하락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전략, 기관 매물이 많이 소화됐다라는 부분들 주목하시면서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손절 가격은 7,500원, 사실 전저점 부근이에요. 7,5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11,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영은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가 유효하고요. 손절을 하신다면 7,500원 선에서 정리를 해보시고 목표 주가는 11,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종목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YTN인데요. 뉴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한전 K&D와 또 한국마사회가 보유 중인 YTN 지분을 전량 매각을 하면서 9월 말에는 YTN의 새 주인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종목 저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이 지분에 대한 이슈, 좀 전에 미래에셋 생명은 좀 더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YTN 같은 경우는 팔 가능성이 높다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YTN 주주 구성을 좀 살펴본다라면은 최대 주주는 한전 KDN입니다. 한전 KDN이 21.43%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대 주주가 한국인삼공사 20%가 좀 안 되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3대 주주가 미래에셋 생명이고요. 4대 주주가 한국마사회 9.52%, 그리고 5대 주주가 우리은행, 6대 주주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이 6개의 주요 주주가 지분을 좀 나눠서 가지고 있고요. 뭐 주요 주주는 많지만 유통 물량이 상당히 좀 적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 그러니까 1대 주주와 4대 주주 합치면 30% 좀 넘는데 이 두 주주가 지분 약 30%에 대한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추진한다라는 얘기는 이 지분이 시장에 매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누군가 사가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방송사에 대한 지분은 이 주요한 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분이고 매력도가 있는 그런 지분들이기 때문에 이 지분은 뭐 블락딜이라든지 시장 매각이라든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점을 우선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YTN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한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매출액 한 1,400억에서 1,500억 정도, 영업이익 많이 나면 한 5, 60억 정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매출액과 이익보다는 자산에 좀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유보자금이 1,000억 원대의 유보자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서울에 본사 사옥이 있고 그리고 남산 서울타워와 같은 이런 알짜 자산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7천억 원대다. 그리고 이 지분들은 시장에 매물로 나오더라도 시장에 풀릴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어떠한 그룹에서 사가서 YTN을 어느 정도 좀 지배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이 매각으로 인한 하락은 좀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YTN은 방송사인 만큼 매각에 의한 하락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각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좀 자산 가치에 첫 번째로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산 가치가 7천억입니다. 그리고 이 매물은 누군가가 주인이 바뀌는 거지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 바뀐 주인이 좀 더 주가에 우호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에는 지금 가격도 상당히 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좀 버티시는 전략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리면 지금 좀 떨어진 주가 뭐 굉장히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조금 길게 생각하시고 YTN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손절 가격은 8,000원, 손절 가격은 6,3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TN은 자산 가치를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현재가에 매수하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이때 손절을 하신다면 6,300원 선, 목표 주가는 8,000원으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이사님과 오늘 종목들 구조해봤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종가에 베팅할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찬스 종가 베팅 시간,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본부장님과 이 시간에 다뤄봤던 종목들 먼저 리뷰를 해봐야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30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엔젯이 지금 고가를 기준으로 11%대 수익률을 내고 계시죠.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엔젯이 일단은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특수 잉크 관련해서의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반도체 쪽이고 이게 뭐 DDR5로 가든 또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가든 그쪽으로 갔을 때 첨단 나노 공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또 엔젯에 대한 어떤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좀 받지 못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소재 부품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이제 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시작이 아닐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고점이 좀 돌파가 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목표가 3만 원은 전 유지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이틀, 3일 정도 상승하고 나서 지금 일주일 정도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일 이제 큰 이벤트가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 주 후반 특히 이제 6월 말에 좀 그 다음 주가 이제 6월 말로 또 들어가는 또 시기이기 때문에 좀 좋은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젤스는 지금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5월 9일에 공약을 해주셨던 휴메딕스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수익률 나타나고 있죠. 네. 20%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다면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보시면 좋을까요? 지금 휴메딕스도 미용 의료기 관련해서 제가 항상 좋게 말씀드리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제가 아마 그때 말씀드릴 때 이제 고점을 이제 막 돌파를 시도할 때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월 달, 2월 달에 형성되었던 고점이 돌파가 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그 6월 초에 약간의 이제 차익선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서 좀 좋은 호재성 뉴스가 좀 나왔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어떤 관심도는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루트로닉이 이제 상장 폐지 수순에 들어가겠죠. 공개 매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루트로닉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뭐 좋다,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 대해서 정말 좋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주는 효과가 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 무조건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올 초에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를 공개 매수를 하면서 상장 폐지를 수순을 좀 밟고 있죠. 그러면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를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 혹은 기관 투자자들은 다른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덴티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관련된 기업이 올라왔던 것처럼 뭐 루트로닉이 엄청나게 시가총액을 큰 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루트로닉에 투자되었었던 자금이 이제 다른 쪽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러면 루트로닉의 그 시가총액을 좀 보신다라면 현재 시가총액이 한 9,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꼭 지금 대주주 물량을 제외하고 개인 투자자 물량들 혹은 기관의 물량들이 아무리 못해도 어쨌든 현재가 정도 수준에서 그 공개 매수를 하기 때문에 한 4, 5천억은 이제 그 자금이 다른 쪽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 4, 5천억이 갑자기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를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라든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그쪽 섹터에 투자된 자금은 그쪽 섹터에다 다시 재투자, 분산 네. 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그 미용 의료기기 관련돼서의 어떤 기대감들도 일으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휴메딕스가 좀 쉬어갈 수 있는 위치에서 루트로닉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성공을 좀 하고 있다라면 충분히 6월 달도 뭐 5월 달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세에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저는 일단은 한 3만 한 5, 6천 원대까지의 목표가 상향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루트로닉에서 흘러나온 자금이 어디로 갈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는데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상향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장 마감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오늘도 종가 베팅할 종목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도주와 주도주의 만남이다라고 키워드 힌트를 주셨어요. 네. 주도주 하면 요즘에는 떠오르는 게 반도체와 또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네. 맞을까요? 네, 그거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건 반도체 섹터이고요. 네. 또 뭐 2차 전지도 상당히 시장이 한 2주 전부터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직은 좀 모멘텀이 조금은 안 살아났지만 또 2차 전지가 간다면 또 자동차도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 회사가 딱 가운데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 지금 힌트를 저한테 살짝 주신 것 같아요. 네. 자동차와도 관련이 있고 반도체와도 관련이 있어서 이 두 개가 좀 묶인 섹터일 것 같은데 맞을까요, 본부장님?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차량용 반도체 쪽
해서 오늘 좀 종목을 선별해봤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는데 네. 이 시장이 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떤 관점 때문일까요? 뭐 일단은 첫 번째는 뭐 지금 최근에 작년 올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보신다면 그 차량 내부의 디스플레이라든지 네. 차량 인포테인먼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엄청난 기능은 기술은 아니지만 여러 최첨단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다, 집약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 이게 더 중요하게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제일 중요한 건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이슈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관련해서 어떤 더 큰 수요를 만들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최첨단 기계 그 기능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그냥 보급형 차량, 중저가 차량들도 대부분 다 들어가는 기능들이 필수 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이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크기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요. 차 크기 좀 큰 편이잖아요. 네. 이 크기만큼 반도체가 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전에는 원래 차량용 반도체 MCU라고 해가지고 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정말 그냥 단순하게 뭐 예전에 우리가 차량을 보면은 뭐 전자 제어 기능이라는 게 뭐 음악을 듣거나 뭐 정도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전자 제어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계기판 자체도 이제 디스플레이 계기판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바늘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가다가 디스플레이가 꺼지거나 전자 제어 기능이 문제가 생긴다면 당장 내 속도 자체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바퀴의 뭐 바람 정도라든지 그리고 전체 그 차량의 문제 이런 부분들 또 카메라로 주차 기능, 보조 기능 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가 예전의 반도체로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반도체가 아니라 새로운 차량용 반도체를 조금 더 집중해 보라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코아시아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코아시아를 가지고 나오게 된 이유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가 현대차하고 이제 차량용 AP 공급을 협력을 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시장에서 큰 어떤 기대감을 보여줬는데 현대차의 그 CPU라고 할 수 있겠죠. 뭐 CPU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이것을 공급하던 국내 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이 엔비디아 쪽으로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약간 전기차로 좀 변화를 주면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엔비디아에서 제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걸 다시 빼앗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엑시노스 AP를 차량용 AP를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뭐 엑시노스 하면은 약간의 뭐 시청자분들이 뭐 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스마트폰으로 갤럭시 폰으로 이미 증명이 된 CPU 모바일 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거 자체가 안정성이 이미 확보가 되었다.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 왔었던 레퍼런스가 쌓여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한 8나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예, 제가 알기로는 8나노 정도 제품이 공급될 거라고 하는데 물론 뭐 엄청난 현재 우리가 DDR5라든지 현재 쓰는 컴퓨터에 사용되는 정도의 그 고난이도는 아니지만 차량용에 8나노급이 들어간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보면은 어떤 면에서 좀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MCU라든지 네. 기존의 그 반도체의 그 난이도는 정말 과거 정도 한 10년 전에 네. 그 전에 정도 수준의 반도체만도 사용했었던 부분들을 8나노급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꽤 많은 관심을 좀 그 기술을 집어 넣는 거라 보시면 좀 되실 것 같아요. 혁신적인 기술이다라고 그렇죠. 평가할 수 차량용으로 있을까요? 본다라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특히 현대차를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네. 지금 현대차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아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현대차가 아마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다른 경쟁 업체들은 전기차가 없어요. 토요타는 전기차 자체가 없고요. 뭐 한 2027년도에 내겠다는 차량도 전기차가 아니고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네. 전혀 생뚱맞은 행동을 하고 있고,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전기차 모델이 한 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BMW, 벤츠 같은 경우도 라인업이 한두 대 정도 모델밖에 없어요. 중국인데 중국은 여러 모델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 기업들 계속 줄도산하고 있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 모델을 가지고 있고 전기차로 안정적인 성능을 내고 있는 것은 테슬라 네. 그리고 현대 기아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 기아에서 성공을 한다라면 지금 LG를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LG가 전장 부품 관련해서 뭐 누적 수주 잔고가 뭐 100조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100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 계속해서 LG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레퍼런스가 쌓여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LG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이 이번에 만약에 현대차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고 2025년 차량부터 지금 아마 그 적용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쪽에 적용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라면 다른 기업들도 삼성의 제품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넥스트 칩이라든지 텔레칩스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어제 오늘 평균 20-30% 정도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코아시스를 그럼 왜 선정을 했느냐? 코아시스 같은 경우가 엑시노스 관련해 가지고 원래 이 회사가 개발을 하던 회사예요. 네.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과거에 엑시노스 칩을 개발했을 때 코아시아하고 같이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렇다면 지금 본부장님 저희 네. 코아시아 가격 전략은 어떻게 네, 가져가면 주목을 좋을까요? 많이 못 받았기 네.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 주목을 받는다라면 저는 한 13,000원 정도 목표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9,4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아시아의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지수의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동안에 우리 시장은 모두 빨간불을 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감 때 역시도 빨간불을 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0.23% 강세로 2,635선의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강합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896선에서 종가 형성할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오늘 전체적으로는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점에서 좀 아쉬우실까요? 거래소 같은 경우를 본다라면 네. 하이닉스가 4% 정도 맞아요. 일단 강세를 네. 띄고 있죠. 그 삼성전자도 1.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이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거나 약보합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 본다라면 다행스럽게 매수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만 장중에는 계속 한 500억 정도 매도세가 나왔었고 네, 1시 반 이후로 좀 그렇죠. 돌려세웠죠. 1시 반 이후에 네. 좀 매수가 하이닉스에 집중되면서 하이닉스 그 상승이 좀 더 커진 것이죠. 선물 쪽에서도 장중에는 약간의 매도세 정도 혹은 약보합 정도, 그러니까 거의 관망세였다가 그 아까 말씀드린 1시 때에 강하게 선물을 매수해주고 네. 지금 다시 한 2,000계약 정도 수준 내려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거래소는 반도체 쪽이 다 했다. 나머지는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도 알아봐야 되는데 네. 코스닥 시장도 오늘 1.2%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 좋은 점은 오늘도 에코프로 BM이 다 했어요. 네. 에코프로가 8%, 에코프로 BM이 요즘 5% 정도 상승하면서 전체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어제랑 다른 점은 어저께는 이쪽만 오르고 나머지 다 하락을 했다라면 네. 오늘은 반도체 쪽에 힘을 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뭐 아까 말씀드린 종목군들도 있고 뭐 칩셋미디어 같은 기업들도 한 1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HPSP라든지 뭐 PSK 뭐 파크 시스템즈 약간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해가지고도 4에서 5% 정도 올라오면서 주가 지수가 1.2% 정도 올라왔습니다. 외국인들도 이쪽에 대해서 또 2차전지 쪽에 대해서 좀 강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 거의 외국인이 코스닥 2,000원 정도 매수해 주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기관 투자자도 지금 1,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을 본다라면 여전히 시장은 살아있고 긍정적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코스피를 보면 조금 아쉬웠다. 다만 이것이 아쉬웠다는 게 오늘 어쨌든 CPI가 있고요. 내일 또 PPI라든지 FOMC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시장을 좀 지배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상승이 좀 둔화된 것이지 뭐 코스닥보다 못나서 시장이 덜 올라간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은 그래도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이 더욱더 큰 상황인데요. 지금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있죠. 오늘 밤에는 FOMC가 열리게 되고 또 CPI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시장 그래도 견조하게 움직이는 시장이었는데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코스피 시장이 올라갔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 위주로 올라갔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긍정적인 양상을 펼치면서 마감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 할 텐데요. 내일장의 히든카드가 될 중요 포인트를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강세장 진입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FOMC 이후에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가면 좋을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는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요. 또 변동성이 예고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께서는 추가 상승은 제한적이고 2,700포인트 아래에서 등락이 예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든홀딩스의 이지현 대표님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업종별로 순환매 속에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예상이 되고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이 전망됩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AI와 반도체, 로봇 그리고 2차 전지주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뭐 저는 다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좀 우상향 기조를 네.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현재 뭐 특별한 악재가 좀 없기 때문에 뭐 6월 말까지는 좀 완만한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번 주가 거의 뭐 끝판왕이죠. CPI라든지 PPI, 뭐 FOMC, 거기다 ECB라든지 BOJ까지 해서 물가와 금리 그 동향을 명확하게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뭐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거의 뭐 100%라 보고 있고 다만 네. 이제 점도표에서 이게 이제 연말에 금리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시장은 어저께도 미국 증시를 본다라면 AI 관련된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강세의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쉽게 꺾일 가능성은 좀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 약간의 오버슈팅 영역에 놓여 있다는 부분들을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언제든지 시장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주식이라는 현금 비중을 그때그때 맞춰서 시기 적절하게 조절을 하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순환매 장세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저께까지 본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섹터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소외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키 맞추기 흐름이라 좀 보고 있고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종목별 장세가 진행된다라고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6월이 지나게 되면 이제 2분기 실적 장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실적 호전주에 대한 어떤 선취매가 조금 꾸준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용 의료기기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보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많이 오른 쪽 말고 최근에 보면 좀 변화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리막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네. 그전에 안 올랐던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보실 때는 조금 3, 4월 달에 강했었던 종목보다는 그때 조금 상대적으로 약했었는데 주가는 견조한 기업들을 보시면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뭐 6월 말까지는 긍정적인 모습들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는 뭐 미국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종목별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코스닥 시장을 분석해 주실 때 뭐 2차 전지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오름세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살펴보니까 오랜만에 좀 게임주에서도 상승세가 나타나는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막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오르기도 했고요. 또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도 뭐 피해 거짓이 흥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는데 네. 저희 지금 시점에서 게임주들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뭐 게임주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뭐 그냥 그 제한된 흐름들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오위즈가 피해 거짓이 좀 흥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와주면서 오늘 좀 주가가 올라왔고 일부 게임주들이 반등을 보여줬는데 네오위즈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주가가 좀 바닥권에 놓여 있어요. 네. 바닥에서 행보를 하다가 이제 조금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완벽하게 뭐 변화를 준다는 어떤 기대감으로 그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그렇게 매력은 없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수익성도 아직까지는 회복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항상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막상 또 신작 개봉하고 나서 그게 하고 나서는 또 그렇게 어떤 모멘텀을 많이 가져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컴투스 같은 경우 최근에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주가가 큰 반응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저는 게임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조금 매력적이진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에 대해서는 매력적이지 좀 못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또 오늘 장에서 살펴보면요, 뭐 여름 휴가철에 대한 수요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또 국제 유가가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리가 나오면서 항공주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 네.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항공주들이 좀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합되어 있죠. 유가가 하락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행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주 4일째 이런 그 이슈들이 시범적으로 적용한다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여행주에 대한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좀 추세가 오늘 하루 반짝 오른 거 가지고 전환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확인할 게 많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로 오늘 항공주들은 올랐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확인할 것이 필요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시장에서 어제부터 약간 반응을 보였던 종목들이 보톡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네.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특히나 오늘 또 살펴보면 휴젤에서는 좀 뭐 임상 3상 계획을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왔지만 휴젤의 주가는 좀 빠졌지만 오히려 네. 메디톡스가 오르는 모습이 또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보톡스 관련주에 저희가 접근할 때는 어떤 점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뭐 지금 보톡스는 지금 메디톡스 하나밖에 볼 게 없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메디톡스가 지난번 그 2월 달에 소송 대웅제약하고요 또 소송전에서 승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기업들도 약간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그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톡스를 보신다라면 메디톡스만 보는 게 맞지 나머지 뭐 휴젤이라든지 뭐 관련된 기업들을 보기에는 조금 추세가 좀 불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쪽하고 뭐 보톡스는 좀 구분지어서 보실 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용 의료기기와 보톡스 관련주는 조금 구별해서 판단을 해보시고 보톡스 관련주를 보신다면 메디톡스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 유창희 본부장과 오늘 말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